경희 지구사회봉사단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3년도 월드프렌즈 IT 봉사단과 국제기구 IT 협력단을 모집합니다. 문화홍보처에서 경이로운 경희 대학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화 크루즈 패밀리 시사회에 참여할 경희인을 모집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전 세계에서 꿈을 펼칠 지구별 꿈도전단 2기를 모집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증진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13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U 아나운서 이서영입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한 주간은 벚꽃이 만개한 동시에 중간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신입생 세미나. 최근 신입생 세미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입생 세미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신입생 세미나의 질을 높이고자 2013년 1학기 신입생 세미나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후마니타스 칼리지 소속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의 교수님들을 캠퍼스 지도교수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빅북스 독서 골든벨과 UCC 제작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다 보니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입생 세미나 진행 경험이 없는 단과대 교수님들이 캠퍼스 지도교수를 맡게 되다 보니 진행이 미숙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신입생 세미나 가이드북의 배부가 늦어진다거나 독서 토론 주제가 공지된 후 주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5주차에 진행 예정이었던 독서 골든벨이 6주차로 미뤄지는 등 수업 진행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신입생 세미나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입생 세미나 컬처 코드라는 책을 처음에는 나눠준다고 했었는데 다시 개인적으로 사라고 했다가 공동구매로 다시 바뀌어서 책이 늦게 나와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글을 쓰는데 주제가 한 번 더 바뀌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 신입생 세미나가 좀 어수선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독서 토론 주제가 나오기 전에 팀미팅 3번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진행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가 약간 난감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약간은 학생들이 어수선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후마니타스 교수님이 아니라 전공 교수님으로 이 담당 교수님이 다 바뀌어가지고 일단 처음 진행하는 것만큼 미숙한 점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수선함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도 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VOU 뉴스 임보경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제2기숙사는 기숙사 내 배달음식 관련 생활수칙을 재공지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보완된 이번 생활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임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기숙사 내 배달음식 관련 생활수칙이 재공지되었습니다. 이는 제2기숙사 생활관 안내서와 입사 서약서를 통해 기공지된 사항이었으나 입사생의 대다수가 신입생이다 보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증가하고 생활 불편의 민원이 빈발하여 제2기숙사 사감실은 배달음식 관련 생활수칙과 그 세부 내용을 재공지하였는데요. 민원의 주된 사연은 5가지입니다.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룸메이트에게 피해, 타오실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 늦은 시간 술 반입 가능성, 뒤처리 미흡,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및 사고 위험 때문입니다. 제2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배달음식은 24시 이전, 휴게실 및 세미나실에서만 섭취 가능합니다. 또한 24시 이후부터는 편의점 간편식을 제외한 배달음식이나 기타 음식들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편의점 간편식 또한 22시 이후부터는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 내 섭취 불가능합니다. 제2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나쁜 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만큼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해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VOU 뉴스 임보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아 기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논평의 보도기자 이수아입니다. 지난 4월 24일은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노원평,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구 청양군 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서울 노원구 병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부산 영도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가, 충남 부여군 청양군에서는 이원구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군수의 무소속 김성기 후보, 경남 함양 군수에는 무소속 임창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밖에 4곳에서 실시한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으며 3곳에서 실시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41.3%로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4.9%인데 6.4% 높게 나타난 수치이니 이는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가 가능했지만 사전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 전 5일부터 이틀간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노원병 최종 투표자 7530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한 유권자는 15,618명으로 22.14%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보았으니 다음 선거부터는 더 큰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권에 우세한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두드러지는 것을 봐서는 어느 측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를 섣부르게 꺼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가 투표 동료에는 확실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 국민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5월 첫째 주 시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따스한 봄의 기운을 잔뜩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답답한 학교 생활을 잠시 벗어나 봄의 따스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VOU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